안녕하세요. 수익으로 촉촉하게 젖어드는 유튜브계 촉도사 삼삼한 촉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2년 가까운 세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 가보신 지 꽤 오래되셨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팬데믹 이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 11월부터 주 3회 인천에서 하와이 가는 정기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하나 KB국민은행은 노랑 풍선과 제휴해서 KB 두근두근 여행 적금을 만들었는데 지난달부터 이번 달 9일까지 무려 5,843계좌를 팔았어요. 신상품으로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광복절 3일 연휴가 있었죠. 그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김포공항 여러분은 눈뜨고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항공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주식과 무지하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항공기 산업의 어떤 구조도인데요. 항공기 산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요. 항공, 운송, 항공 제조,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항공 제조는 항공기 완제기 제조와 항공기 부품 생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항공기 산업은 여러분들도 좀 아실 텐데요. 자동차보다 만들기 어렵죠? 자동차 10배, 20만 개가 넘는 부품이 사용되는, 그리고 거기에는 IT, 전자, 기계, 소재 등 분야별 아주 그냥 그 기술이 집적된 첨단 산업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소수의 메이저 비행기를 만드는 제작사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거에 부품을 제공하는 서플라이어도 몇 개 안 되는 그런 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각 부품별로 말입니다. 그 보잉사 등 이런 제조사들은 단일 공급자를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중 공급자 2개, 3개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공기가 떠서 가라앉으면 안 되겠죠. 정밀성이 매우 요한한 산업인데 부품 간의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번 거래가 시작돼서 신뢰가 생기면 계속 거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기를 만드는 사업은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즉 자본력이 있다고 해서 기술력만 또 있다고 해서 진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산업보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현재 그 전 세계 항공 시장은 양대 산맥이죠.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맥이라는 회사이죠. 향후 항공산업의 성장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사의 최근 항공산업 전망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에 그 4번의 경기 불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좀 기여한 바가 있죠. 2번의 금융위기,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년 5%씩 꾸준하게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0년도 이후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크게 2가지로 세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비행기, 항공기를 탈 만한 글로벌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항공기 신규 대체 수요는 장기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탑2 복합 소재, 이거 탄소 소재 포함한 복합 소재라고 하는데 그 복합 소재 부품 사용을 늘리는 소위 말하는 차세대 항공기 신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잉사만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 비행기 18,350대를 인도할 걸로 예정하고 있고요. 돈으로 따지면 2조 9천억 달러, 3천조 원이 넘네요. 게다가 2030년 이후는 항공기 수요가 더 급성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10년이 아닌 향후 20년간은 48,000대, 금액으로는 6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1분기에 77대의 상용 민항기를 인도했고요. 하반기부터는 벌써 하반기가 시작됐죠. 그 787, B787 기종이 있는데 납품을 재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그리고 항공사가 있겠죠. 비행기를 운항하는 미국 4대 항공사로부터 무려 152대의 추가 발주를 받았습니다. 현재 보잉이 보유하고 있는 오픈 오더 수량은 이미 받아놓은 주문 건수는 무려 4,000대에 달하고 금액으로 2,8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무지막지한 규모군요. 항공업계는 2021년도 올해를 턴어라운드하는 핵심 변곡점으로 보는데 그 이유를 볼까요? 크게 두 가지 분야겠죠. 여객운송, 화물운송. 여객운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290개 항공사가 있는데 이 항공사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가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발급했죠? 백신 여권, 트래블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앱인데요.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되면 비격리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월 싱가포르 항공은 싱가포르에서 런던까지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대한항공 그리고 베트남 항공 등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6일 날 보셨죠? 멋지게 손흥민 개막전 경승골 넣는 거 얼마나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싶겠습니까? 화면에서 손흥민의 뒷배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관중들이 보이실 건데 자, 꽉 찼죠? 마스크 쓴 사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우리도 얼마인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 자, 항공 화물 운송은 이미 벌써 그 실적이 회복되고 있었는데요. 올 1월 벌써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확보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많이 좋아지고 있구만. 더 좋아질 것 같고. 자, 그거는 백신의 영향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그 대한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등 그 저비용 항공사 있어요. Low Cost Carrier라고 LCC 그리고 HMM 옛날에 현대상선이죠. 등등이 포함된 운수 창고 업종 지수 차트가 되겠어요. 자, 오른쪽 부분에 급등한 부분 보이시죠? 작년 3월 저점을 찍고 이게 몇 배가 오른 겁니까? 3배가 올랐네요. 대한항공 차트도 이와 유사합니다. 대한항공 차트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하반기서부터 화물 운송 수요부터 수출 수입이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가 늘었으니까 화물 운송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분기에 1,000억대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오른 거죠. 그런데 그 좌측에 과거에 2011년도 부근까지 올라버렸죠. 너무 올랐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사면 안 된다. 미래에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주가가 땡겨서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벌고 싶지? 너만 알려줄게. 자, 추천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이즈 항공. 하이즈 항공 뭐 하는 회사냐? 민항기, 비행기의 날개 구조물. 뭐 큰 날개, 주익이라고 하는데 본 날개 그리고 꼬리 날개가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후방 동체 등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보잉사의 B787, B737의 본체 날개, 꼬리 날개 주요 부품 그리고 B767의 후방 동체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돈을 지금보다 더 벌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1분기까지는 안 좋았어요. 영업손실 16억, 단기 순손실 18억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데 2분기 들어서 보잉 767, 787 중심으로 신규 수주, 기존에 수주했는데 아직 만들지 않으니 인도를 미뤄왔던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앞에서 보았듯이 해외 노선 재개, 그리고 백신 여권, 여행 적금 판매 증가 등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여객기 수요가 화물 운송 수요와 더불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 회복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이유로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올해 그 전망치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도 늘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즈항공이 향후 왜 이렇게 수주가 늘 것 같고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하나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주요 제품별 항공기 부품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보잉사의 하이즈항공은 B787, 767, 737 기종 굉장히 큰 비행기들인데 여기에 여러 섹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소울 소스, 독점 공급업자, 듀얼 소스, 과점 공급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 사업 영역에서 이 하이즈항공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전무하다. 보잉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글로벌 항공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1999년 처음 시작했죠. B717기의 그 본체 날개 주익 조립 제작을 시작으로 2011년 보잉사 1차 협력업체
소재로 선정이 되었고, 특히 다른 소재보다 강하면서 가벼운 항공연료를 그래서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든 주익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B787 기종에. 그렇구나.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지금 떠오르는 샛별이죠. 코맥, 그리고 BTC, 이거 텐진에는 보잉 제작사인데요. 일본의 SMIC 등과 민간 항공기, 얘가 얼마나 기술력이 좋으냐, 국제 공동으로 개발 사업에 착수 이미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매출처를 보면 국내 칼,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해외 보잉, BTC, ACN, SMIC 등에 주로 매출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 최근에 인도 말레이시아 항공 등과도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무려 수주 잔고가 1조 2,530억이다라는 것이죠. 향후 성장성 크게 두 가지로 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수소 저장 탱크. 제가 신재생에너지일 때 신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연료전지 에너지라고 했죠? 예, 이것은 수소 연료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이 하이즈 항공의 자회사 하이즈 그린 에너지는 이미 10월에 출범을 하였고 10월 달에 수소 저장 탱크 시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수소 저장 탱크는 수소차, 그렇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드론, 선박 등 적용 분야가 많은데 이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구성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보잉사 등에 납품했던 항공기 부품들 있죠.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력이 축적된 결과다라는 것이죠. 향후 수소열지 사용하는 어떤 운송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회사가 자산 운용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하이즈 에셋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데 지분율이 무려 80.6%를 갖고 있죠. 2018년 10월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 잘 모르시겠죠? 사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자산운용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격 취득을 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투자 자문업 자격 취득을 하게 되죠. 투자 자문업, 여러분 랩 어카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랩 어카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죠. 저는 금융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아는데 이 굉장한 자격입니다. 자, 그다음에 올 4월 기업 경영 금융 자문에 대한 컨설팅 업무에 대한 자격도 취득을 합니다. 얘네가 운영하는 펀드를 보면 동해 어부 1호, 이거는 삼척시 선주의 소형 낚시 선박에 건조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특이한 것들도 많이 해요. 철강 제조, 소비자 금융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 틈새 기업에 선별적으로 자금 공급하는 펀드 등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 기존의 펀드 중에 고정금리를 주는 Fixed Income 펀드가 있어요. Fixed Income 펀드. 그 펀드가 올 상반기 4.28% 절대 수익률입니다. 4.18% 수익률을 내서 이런 Fixed Income 펀드, 국내 66개 펀드 중 수익률 4위로 해요. 4위. 실력도 있군요. 구성 멤버가 괜찮은가 보죠. 그 외에 주식 롱펀드, 주식을 사기만 하는 투자, 그냥 올라야 돈을 버는 롱펀드, 하이힐드, 좀 부실 채권 같지만 그레이드가 좀 낮으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 등 올 6월만 무려 36개의 펀드 1,447억을 설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2018년 비즈니스 개시는 늦었지만 그 사세 확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이즈 항공 입장에서는 연결 손익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좀 작은 부분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것은 혁신성, 성장 잠재력 등등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받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하이즈 항공 유일하다라는 거죠. 항공업계 내에서는. 이렇게 되면 혜택이 있어요. 2024년까지 4년간 해외 마케팅 지원, 연구개발 참여 우대, 지자체 금융기관에 그 맞춤형 대출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좀 작은 부분이지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년 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를 보았어요. 그러나 올해는 이것을 턴어라운드하는 그 이익을 실현하는 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자산 가치가 많아요. 그리고 순 부채 비율이 35%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진짜 중소 강소 기업입니다. 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살표를 4개를 그려놨죠. 위에 2개, 아래 2개. 위에 차트는 주가인데 주가가 오를 때 누가 많이 사죠? 기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외국인이군요. 얘가 보잉사에 납품하니까 그러나 봐요. 우리는 몰라도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자, 외국인의 그 수급이 굉장히 이 주가를 올리는데 중요하다. 자, 우측 끝을 보세요. 주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자,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 볼 일입니다. 자,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한번 볼까요? 저 차트를 보시면 이거 월봉 차트인데 7월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죠. 7월 달에 파란 은봉이 보이시는데 그 윗꼬리를 보시면 그리고 가격하고 기간 조정을 한 2달 정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현재 주가는 5개월 이평선에 약간 살짝 걸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자, 차트상 사도 되는지 상대 비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종류는 틀린데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아스트, LIG 넥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과 비교해 봤어요. 자, 올 3월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덜 오른 종목은 주황색 하이즈 항공입니다. 저기 온다, 저기 와! 지난 그 주 금요일이에요. 지금 그 찍는 날이 그 월요일인데, 주가가 그 많이 하락하면서 얘도 덩달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6,000원이 깨서 5,970원입니다. 매수 추천 가격대는 그래서 좋다는 건데 5개월 이평선 가격대는 5,800원대에서 분할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단기 목표가 지난 7월 고점 7,100원 드리고요. 장기 목표가는 2017년 고점 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비행기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이상 3단원 촉성쟁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촉성쟁이다. 알람 설정까지